이 도자기를 처음 마주한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맑고 고요한 청자의 비색, 그 위를 흐르는 유려한 상감줄무늬, 그리고 굿부분에 피어난 국화문. 단순한 술병이라기엔 너무나도 우아하고 감상용 도자기라기엔 기능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설계된 조선 중기의 걸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16세기 조선 성리학적 이상이 퍼져가던 시대, 절제된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결합한 청자상감 국화태화 줄문주병은 조선 도자기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고려청자의 정제된 세련미와 분청사기의 자유로운 장식미가 하나로 녹아든 도자기. 과연 이 도자기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고 어떤 손길을 거쳐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주병의 시대적 배경, 기법적 특징, 그리고 예술적 가치까지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단순한 분석을 넘어 이 도자기에 담긴 조선인의 철학과 미의식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송갤러리입니다. 16세기 초반 조선은 커다란 정치적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끝나고 중종이 즉위하면서 조선은 안정과 균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권은 강력하지 않았고 사대부 중심의 정치는 왕조의 문화와 예술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만이 아니라 도자기 제작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려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청자는 점차 실용적이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가진 조선 도자기로 변모하고 있었고 분청사기가 한동안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청사기의 투박한 매력은 16세기에 들어 다시 청자의 정제된 형태로 넘어가고자 하는 움직임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자상감 국화태화 줄문주병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도자기는 조선의 철학과 미학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담은 과도기적 작품입니다. 성리학이 강조되던 시대, 화려함보다는 단정함과 절제된 우아함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이 주병은 단순한 생활기물을 넘어 조선 중기의 미학적 이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도자기는 단순히 사용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신분, 그리고 철학적 이상을 반영하는 도구였습니다. 왕실과 사대부 가문에서는 도자기의 문양과 형태를 통해 그들만의 미학을 구현했고, 이는 곧 당대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주병의 기원은 고려청자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는 정교한 상감 기법과 비색으로 유명했습니다. 도공들은 철저한 기술적 완성도를 추구하며 귀족적인 장식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 도자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분청사기가 대중화되면서 실용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이 강조되었죠. 하지만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고려청자의 정제된 미감을 계승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의 청자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시대적 이상을 담아내기 위한 매체로 활용되었습니다. 청자상감 국화태화 줄문주병은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고려청자의 세련된 기법과 조선 분청사기의 실용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상감줄무늬와 굿부분의 국화문 태화는 이 도자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장식적 완성도와 상징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주병은 청자 특유의 은은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청자의 맑고 차가운 비색과는 다소 다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톤을 띠고 있으며 이는 소성 과정에서 철분 함량과 환원 소성이 변화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양 부분에서는 상감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상감 줄무늬는 도자기 표면에 벡토를 채워 넣어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며 굿부분의 국화문은 퇴화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퇴화 기법은 표면에 벡토를 도톰하게 올리고 섬세한 조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국화무늬 입체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섬세한 작업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도공의 예술적 혼이 담긴 부분입니다. 빛을 받을 때마다 반사되는 부드러운 광택은 국화문과 줄무늬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이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킵니다. 이 주병은 단순한 형태 안에 자연의 흐름과 균형을 담고 있습니다. 둥글게 부풀어 오른 몸체는 부드러운 생명력을 보여주며 점진적으로 좁아지는 목 부분은 우아함을 더합니다. 굽은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문양에서도 이러한 균형감은 이어집니다. 상감 줄무늬는 논밭을 스치는 바람결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선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조선인의 미학적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자 상감 국화 태화줄문 주병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의존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첨단과학 감정을 통해 제작 연대와 진품 여부가 엄격히 검증된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걸작입니다. 첨단과학 감정원에서는 XRF 성분 분석, 디지털 현미경 검사, 그리고 퀀텀 연대 측정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 도자기의 제작 연대가 1523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주병이 조선 중기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작된 진정한 유물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과정을 거친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치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도자기를 통해 단순한 미학적 감상을 넘어서 그 시대의 장인 정신과 예술적 성취를 현대의 과학적 기반 위에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청자상감 국화 태화줄문 주병은 단순한 생활기물이 아닙니다. 조선 중기의 철학과 미의식을 담은 걸작으로 고려 청자의 기술적 완성과 조선 분청사기의 대중성을 조화롭게 통합한 작품입니다. 절제된 아름다움, 정교한 기술, 그리고 깊이 있는 상징성. 이 도자기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이상,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도자기.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500년 전 조선의 장인이 남긴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 그리고 과학이 증명한 예술의 결정체입니다. 오늘도 도송 갤러리와 함께 잠시나마 즐거운 감상 시간 되셨나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감상 부탁드리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감각을 꽃피우다. 도송 갤러리였습니다.